안녕하세요, 교정입니다. 2부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들의 감정 먹번 2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흔하게, 정말 흔하게 있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동성 간의 친구 사이든 이성 간의 연인 사이든 이 대인관계의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자신의 매력도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원만하게 관계성을 맺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대인관계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으로 조금 욱하신다거나 이기적이라든가 또는 성격이 유별나다든가 자기 위주로 얘기하기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방식으로만 누울 자리를 찾아서 친구하고 연인할 사람을 고르고 그렇게 좁은 관계성에서 살아내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다 보면 이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서 최소한 누울 자리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비록 그렇게 멋지고 성격이 아주 원만하진 않더라도 요런 사람한테 내가 들이밀면 결국 나를 거부하지 못하고 친구가 되어지고 연인이 되어주는구나. 요런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알아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 약한 사람들을 주로 타겟팅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문간 발디리기 전략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게 웃음일 수도 있고 말을 들어주는 리액션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어요. 먼저 아는 척하고 관심을 보이고 또는 선물을 해준다거나 어디 간다면 같이 따라가 준다거나 이런 식의 가벼운 친절 호의를 이렇게 먼저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비유하기 쉽게 돈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000원을 먼저 꿔주면 내가 이렇게 꿔준 사람들 중에 꿔줬다기보단 그냥 주는 거죠. 1,000원을 이렇게 그냥 가져 이렇게 쓱 1,000원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누구는 1,000원을 받고 그냥 꿀꺽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꿀꺽하지 못해서 마음이 약해서 1,000원에 상응하는 선물로 그걸 갚으려 드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옥석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처럼 성격 장애의 일종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이용해 먹고 착취하길 좋아하는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고 대단하진 않아요. 그냥 자기 위주로 살고 싶고 누구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싶을 뿐이지 그에 상응하는 능력, 아주 멋진 매력,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능력은 안 되고 그렇게 누군가를 이용하고 자기 위주로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런 삐뚤어진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의 그런 마술을 뻗쳐서 그게 통할 만한 먹잇감을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먹잇감들을 보통 코디펜던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코디펜던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다? 바로 마음 약한 사람들. 이렇게 1,000원을 주면 1,000원에 상응하는 선물이나 호의로 그걸 갚아서 자신의 마음의 빛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서 그게 1,000원을 나눠주고 나면 꿀꺽한 사람들은 자기 타겟팅인 누울 자리가 아닌 거고 이렇게 갚게 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전략을 또 쓰게 되냐면 말씀드린 대로 문간 발디리기 전략. 처음에는 발 정도만 문이 살짝 열렸을 때 잠깐만요. 저 말씀은 잠깐 딱 세 마디만 먼저 할게요. 문 닫지 마시고요. 금방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문이 열렸을 때 세 마디 정도로 상대방이 허용해 주면 그래서 세 마디를 들어주면 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모금만 먹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앉은 김에 제가 잠깐만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종교 전파라든가 방문 판매 물건을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렇게 문을 넓어지게 만들고 해서 치고 들어가는 전략을 문간 발디리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을 여기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을 주고 1,000원에 상응하는 머리핀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2,000원, 3,000원, 5,000원에 해당되는
호의를 베푸는 거죠. 왜? 이게 사채 놀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해본 사람들은 이 맛을 아는 거죠. 아, 이건 처음부터 아무한테나 10,000원, 100,000원, 200,000원, 100,000원 꽂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그냥 꿀꺽해도 상관없을 만큼의 약간의 호의, 1,000원에 해당되는 호의만 쭉 이렇게 깔았다가 뭐 일부는 당연히 꿀꺽하겠죠.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걸 갚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뭘 시작한다? 사채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5,000원 정도 싹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더 이상은 내가 엮이고 싶지 않다 해서 포기할 거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또 갚겠죠. 근데 매번 돈을 빌려주고 그 이상의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갚는 어떤 사람이 채무자가 있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인 채권자인 당신 입장에서 또 돈을 안 빌려주겠어요? 그 다음엔 1,000,000원, 1억도 빌려줘야죠. 왜? 그 이상이 항상 이자가 붙어옵니까? 근데 이 원리를, 이 독립 강박을 갖고 이 호의를 부담스러워서 갚는 분들은 이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 그 자체가 뭐가 되어 있냐면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성이 되어 있죠. 그때 물론 이 마음 약하신 분들, 독립 강박 있으신 분들은 전 아닌데요. 제가 그분하고 뭐가 관심이 있거나 그분하고 어떤 아주 특별하고 친한 사이라기보단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잘해주시니까 저도 부담이 돼서 그냥 갚았을 뿐인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분만의 생각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연인이 있는데, 당신이 이제 여자라고 해보고 어떤 남친하고 연애를 교제하고 있는데 카톡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어떤 여자한테 500만 원을 꽂았다는 거야, 당신 남친이. 그럼 당신 여친 입장에서 황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물어보겠지. 오빠, 아니 그 여자 누구길래 500만 원을 꽂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그냥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알게 된 사이. 학원 다니는 여자한테 왜 500만 원을 꽂았대? 아니 그냥 같은 자리 옆에 앉다가 이렇게 알게 되고 인사한 사이인데 급하다길래. 근데 왜 500만 원 꽂아? 그게 무슨 사이인데? 아니 그냥 그 별 사이는 아닌데 혹시 오빠 그 여자하고 사겨? 나 몰래 사겨? 바람 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아니 그냥 인사하고 같은 학원 다니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친인 당신 입장에서 그게 믿겨지겠습니까? 그냥 아는 사이인데 500만 원을 꽂준다고?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사귀는 사이에도 몇백만 원이란 돈은 큰 돈이라서 꽂을까 말까인데 도대체 얼마나 깊은 사이면 그 500만 원이란 돈을 꽂았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게 오히려 당연한 그 접근이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일반 상식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개개인이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다, 뭐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이 둘의 사이가 얼마나 각별하고 깊은 사이냐는 둘 사이에 얼마나 크고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이 주고받아질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큰 호의와 친절과 배려가 건네지고 받아지는 사이이냐, 이게 그 관계의 정도를 규정하는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 약하신 분들, 독립 강박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난 그분하고 친한 사이 아니다, 그분한테 무슨 특별한 관심이 없다, 그분하고 가까워지려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이건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1,000원 주고 1,000원, 1,000원 주고 1,100원 갖고, 10,000원 주고 11,000원 갖고, 10만 원 주고 11만 원 갖고, 지금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깊은 친분 관계라고요. 근데 이 이상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마음 약하신 분들도 위험 신호를 느끼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저분을 좋아한다거나 저분하고 가까워진다거나 관심 있다거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아닌데, 어느 순간 하는 동안 문간 발들이기 전략을 위해서 자기 대문이 그냥 활짝 열리고 그 사람이 자기 안방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지, 자기 냉장고를 마구 열고 음료수를 마음대로 꺼내 먹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내 집안에 자기 맘대로 못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이 사람 집을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왕래를 했으니까 문 열라고 자꾸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를 테고, 당신은 안에서 기척도 안 내고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갈 때까지 문도 안 열어주고 대꾸도 안 할 테고,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욕밖에 없는 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고, 그럼 그동안 나랑 뭐 한 거냐?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랑 친하지도 않고 나한테 이런 식이면 너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했냐? 라면서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해준 거밖에 없는데, 그 지경 되면 마치 그 사람한테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제가 먹버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보통 그 남자분들이 약간 육체적으로 여자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버리는 걸 먹버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래서 먹버를 한 나쁜 인간인 것처럼, 감정 먹버, 이게 육체는 아니겠지만 어떤 친밀적 감정을 먹고 버린 것 같은, 어떤 도덕적으로 아주 안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들 감정 먹버라고 지은 겁니다. 조금은 좀 표현이 자극적이더라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고 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나가서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여태까지 계속 허용해 왔던 겁니다. 계속 허용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분들 중에 반 정도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호의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나머지 반은 이렇게 악의적 호의, 이렇게 문간 발들이기 전략으로 당신을 이런 죄의식의 부담감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어떤 관계성을 형성하려고 다가오신 분들, 이렇게 호의적인 마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반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걸 이해하셔서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가 섞여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먹버를 처음부터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 좋은 습관, 그래서 계속 사회생활 하면서 오히려 착한 자기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원치 않는 관계성에 자꾸 이렇게 수렁처럼 빠져들게 되신 분들은 이걸 습관화하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군가가 자신한테 주는 어떤 호의나 선물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낼름 먹기만 하고 자기는 돌려주지 않는 걸 어렵더라도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상미화 오면 제가 항상 장난처럼 시키는 게 있어서 최근에는 아주 그냥 상미화하게 어떤 그 밈처럼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출첵하고 그럴 때 들어와서 이제 저 이제 입장했습니다 할 때 제가 입장했다는 어떤 인사말로 미남, 미녀 이렇게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출첵 구호 같은 게 있거든요. 여자분이면 만약에 자기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배움님이다 그러면 미녀 배움, 푸른들판님이다 남자분이다 그럼 미남 푸른들판, 이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미녀다 미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켜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칭찬을 하면 이 칭찬을 받는 것조차도 뭔가 갚아야 하는 어떤 호의로 생각해서 자기도 상대방한테 어떤 칭찬을 건네고 관심을 건네야 할 것만 같은 이렇게 독립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키는 거죠. 어떤 분이 당신한테 되게 이쁘세요, 너무 날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건데 이 대처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쉽습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감사하다는 말로 낼름 꿀꺽 하시면 됩니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아까 호의적 친절과 악의적 친절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한테 친절을 베풀든 칭찬을 하든 어떤 작은 캔커피 같은 거 하나 주든 우린 그게 마치 뭔가 갚아야 할 것 같은,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우리에 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이쁘세요. 그냥. 그러니까 앞에 그냥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되게 잘할까요?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옷을 되게 세련되게 잘 입으세요. 어머, 피부가 되게 좋아지셨어요. 이런 얘기를
돌려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매너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무료 샘플처럼, 무료 화장품 샘플처럼 그냥 받으셔도 된다. 그리고 받고 나서 그냥 나도 뭔가 해줘야 된다, 이런 강박을 안 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냥 칭찬을 해줄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 선물을 주든 칭찬을 해주든 뭐 무릎 담요 같은 걸 이렇게 제공해 주든 뭐, 네 감사합니다, 고마움의 표현, 감사하다는 감사의 표현 말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도 이게 쉽지는 않은 게, 요런 증상이 듣고 어머 저거 내 얘기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받아 먹고 갚지 말라고 교주님이 분명히 얘기해 줬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이게 너무너무 불편해서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착하고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갚긴 갚아야 하거든요. 갚긴 갚아야 돼. 왜냐면 이게 진짜 병이라서, 이분들은 누군가가 자신한테 친절, 선물, 호의를 베풀면 그걸 가만히 먹고 꿀꺽하고 있으면, 먹보하고 있으면 죄진 것 같고 너무 불편해서 못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일단은 조금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좀 참아보고, 참다가 이제 만약에 못 참을 것 같으면 그럴 때 작은 먹을거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아예 시켜요. 사탕, 초콜릿, 아니면 작은 화장품 샘플, 뭐 립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돈 얼마 안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작게, 뭐 사탕 하나 얼마 정도 하겠어요, 그렇죠? 뭐 작은 과자, 개별 포장된 작은 과자, 맛있는 것들, 이런 거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것들 항상 이렇게 핸드백이나 가방 같은 데 좀 갖고 다니다가, 자기한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혼자 자기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갚지 말고 그 사람을 포함한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나눠줌으로써 이렇게 선물, 먹을거리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계속 타겟팅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흐트리는 거죠. 이렇게 당신이 저번에 나한테 준 걸 갚는 거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저도 그냥 여기 있는 분들한테 뭐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 약간 이렇게 물을 흐리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저번에 줘서 이거 나한테도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덜 들게 나한테 선물이나 호의를 베풀었던 특정 그 사람뿐만 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이렇게 사탕, 먹을거리, 친절, 뭐 칭찬 이런 거를 주시고요. 이렇게 두루두루, 이해되셨죠? 포인트가 나한테 친절을 베푼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 갚는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이나 선물을 줄 그날이 아니라 좀 참았다가 좀 실이 며칠 지난 다음에 갚으면 역시나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마음 약해서 문간 발디디기 전략이 먹힌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덜 들게 만들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거 뭐 어렵다고 그냥 꿀꺽하면 되는 거, 아니 뭐 뭘 줘도 난 100만 원짜리 줘도 100만 원짜리 상품권 줘도 난 꿀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세상에 다양한 문제를 갖고 이렇게 마음이 약하신 분들도 있답니다. 또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인관계 기반의 자기예발 학문, 상명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런 얘기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 뭐 100만 원, 난 1000만 원 줘도 그냥 낼름 굴 것 같이 있어,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뭘 이런 걸 강의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마 이런 문제, 독립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상명하게 이제 공부하시는 제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죠. 너무 착하고 아름다우신 분. 근데 이 착함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수렁으로 점점 엮여들어가고, 나중에는 이거를 어느 순간엔 거절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리려고 2부 강의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건강하게 관계했으면 좋겠습니다.